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 테슬라는 311.21달러를 기록했고요. 0.76%의 상승으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스페이스X는 108.37달러로 마이너스 3.41%로 마감했는데, 그런데 재미있게도 두 회사를 둘러싸고 시장을 뒤흔드는 소동이 하나 있었고요.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테슬라의 중국 사업 분리 검토서를 단독으로 보도했고, 몇 시간 뒤 일론 머스크가 직접 나서서 완전히 가짜뉴스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 중국 법인까지 별도로 나서서 이 기사를 부인하고 있는데, 이 회사 두 곳이 동시에 그것도 창업자가 직접 부인하고 있는 것이고, 자, 그런데 현재 일론 머스크가 부인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될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출발할게요. 자, 먼저 거시 뉴스부터 한번 확인해 본다면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확산되면서 유가가 이번 달 만에만 무려 20%가 넘게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석유의 재고도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 증시는 아마존의 깜짝 실적 덕분에 상승했다가 이 나스닥이 1%의 상승을, S&P가 0.7%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이 다우 역시 0.53%의 상승으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아마존은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무려 15% 넘게 뛰면서 지수 전체를 끌어올리게 되었는데, 반면 애플은 사정이 좀 달랐고 매출과 이익 모두 시장의 예상을 웃돌았지만 정작 주가는 7% 넘게 빠지게 되었습니다. 좋은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 하루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를 왜 먼저 꺼냈냐면, 오늘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둘러싼 소동도 사실 관계보다는 시장의 분위기가 먼저 반응하고 나중에야 팩트가 정리되는 비슷한 결의 하루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이 아마존처럼 좋은 소식에 시장이 과감히 반응하기도 하고, 또 애플처럼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안 따라주기도 하는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테슬라와 스페이스X처럼 이 기사에 대해서 직접 부인하는 글이 나와도 시장이 완전히 믿지는 않고 있는 이 숫자와 심리가 따로 노는 하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유가 이야기도 조금 더 다뤄보면 이번 달 20%가 넘는 급등폭은 최근 몇 년 사이에도 흔치 않는 상황이라고 하고, 현재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원자재 시장 전반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은 자동차 전반의 이 투자 심리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라고 생각하고, 이 내연기관 차에는 악재로 보이지만 전기차에는 호재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3분기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는 스페이스X가 상장 후 첫 분기 실적을 이 미국 시간으로 8월 4일 화요일 날 예정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미국 시간으로 8월 6일에는 최대 9억 1150만 주에 달하는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게 되고, 이 상장 후 첫 성적표와 대규모의 물량 해제가 겹치고 있는 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오늘은 실적이나 사실관계 같은 팩트보다는 시장의 기대와 불안이 먼저 움직이기도 하고, 뒤늦게 팩트가 이것을 따라잡는 이 비슷한 흐름들이 여러 종목에 걸쳐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같이 월스트리트의 기사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단독으로 테슬라의 경영진이 중국 사업 분리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게 스페이스X와의 잠재적인 합병을 염두에 둔 조치라고 보도했습니다. 자, 보도에 따르게 된다면 선택지에는 스피노프와 매각, 심지어 폐쇄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최종 결정이나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전합니다. 이 세 가지 옵션의 무게감은 좀 다른 것 같고요. 우선 스피노프는 별도의 법인으로 분리해 독립 상장시키는 쪽에 가깝고, 매각은 제3자에게 지분을 넘기는 쪽이며, 폐쇄는 아예 사업을 접는 가장 극단적인 선택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서 세 가지가 나란히 언급되고 있다는 것은 방향조차 정해지지 않은 초기 논의 단계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이 보도가 나가자마자 일론 머스크는 X를 통해서 이 기사에 대한 반박을 했고, 이런 이야기는 논의된 적조차 없다며 완전한 가짜뉴스라고 잘라서 말하게 되었습니다. 자, 뉴스는 증명되기 전까지는 가짜라고 가정해야 한다는 말까지 덧붙이고 있는데, 이 테슬라의 중국 법인도 별도로 해당 보도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회사 두 곳이 동시에 이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가짜뉴스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그럼 이 테슬라에게 있어서 중국 사업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렇게 급하게 부인하고 있는지 이 숫자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가 상하이는 테슬라의 최대 생산 기지이고요. 연간 생산 능력은 무려 95만 대가 넘고, 역사적으로 테슬라 전체 인도량의 절반 이상을 공장 하나가 책임져 오고 있습니다. 자, 중국은 테슬라의 2위 시장이고, 또 올해 상반기 매출의 18%를 차지할 정도로 큰데요. 이 부품의 95% 이상을 이 400여 개가 넘는
있는 현지 협력사에서 조달하고 있고, 한마디로 테슬라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존재가 바로 기가 상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테슬라가 중국 사업을 만약 통째로 떼어내게 된다면 회사 매출에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요. 또 전체 생산량의 절반을 만들어내고 있는 공장을 떼어놓는다라는 이야기는 이 중국 시장에서 철수하는 수준이 아니라 회사의 생산 구조 자체를 완전히 다시 짜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가볍게 검토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지만 시장의 반응도 흥미로운데요. 이 보도가 처음 돌기 시작했을 때 오히려 합병의 기대감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는 뛰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일론 머스크의 강한 부인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을 부분은 이런 합병설이 사실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고, 오늘의 테슬라 뉴스에서도 몇 번 다루었지만 이 스페이스X가 테슬라와 결합할 수도 있다라는 보도도 많이 나왔고, 심지어 월가에서는 이 두 회사가 하나로 합치게 된다면 투자자들에게 확실히 유리할 거다라는 긍정적인 의견도 내고 있으면서 월가에서도 찬반이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후로도 이런 흐름은 봄과 여름 내내 간헐적으로 반복됐고요. 테슬라 실적 발표에서 일론 머스크가 합병의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고 즉답을 피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이런 모습 자체가 다시 루머에 불을 지피는 시기였으며 매번 패턴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자, 루머가 돌고 주가가 잠깐 반응하고 또 찬반 양론이 부딪히고 회사 측은 부인하거나 침묵하면서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잠잠해지는 패턴인데, 이번에 소동 역시 이런 반복되는 흐름 위에서 놓고 본다면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될 부분은 이번 보도가 유독 무게감 있게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전까지는 애널리스트의 의견이라든지 어닝 발표에서 질문으로 나왔던 이야기였지만, 이제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단독 취재라는 말을 달고 나왔기 때문에 신뢰가 생겼고, 또 이 내용이 블룸버그 쪽으로 보도가 이어지면서 최소 2개의 서로 다른 매체에서 관련된 이야기를 언급했기 때문에 그 무게감이 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기사에서는 익명이지만 관계자를 인용했고, 또 검토 중인 구체적인 옵션까지 명시하면서 상당히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만큼 시장이 쉽게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이야기가 자세했고, 정말 그런가 믿을 만한 보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월스트리트 저널은 가짜뉴스를 많이 만들어 왔었고, 일론 머스크와 이 때문에 다툼도 많았기 때문에 성급하게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믿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래도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그냥 없었던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가짜뉴스라는 말을 하는 것과는 다르게 현재 테슬라와 스페이스X는 서로를 좀 끌어당기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럼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시선을 돌려야 되는 곳은 스페이스X고요. 스페이스X는 지난 6월 12일에 상장했는데 상장가는 $135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주가는 상장가보다 한참 아래이고 52주 범위로 본다면 최저 $107 정도에 되어 있고, 최고로는 $225 정도를 보고 있는데, 한마디로 최고가 대비 절반 넘게 빠진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공매도의 비중도 전체 유통 주식에서 35%까지 올라갔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이 때문에 애널리스트들 사이에 시각차도 눈에 띌 수밖에 없고, 현재 27명이 매수의 의견을, 1명이 매도의 의견을 내고 있으며, 12개월 목표가는 평균 $236를 보여주고 있지만 최고 $800부터 최저 $62까지 이 편차가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시장이 스페이스X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그 가격을 매기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앞에서 말했듯 스페이스X는 8월 4일 첫 분기 실적 발표를 예고하고 있고, 또 8월 6일에는 대규모 락업의 해제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이 두 이벤트를 앞두고 공매도 세력 역시 빠르게 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스페이스X 입장에서는 이 스페이스X의 적절한 가치가 얼마인지 극단적으로 갈리는 와중에 이 실적 발표와 물량 해자라는 두 개의 파도를 앞두고 있는 셈인데요. 어쩌면 이런 시점에 필요한 것은 주가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서사일 수도 있고, 이럴 때 테슬라와의 합병이라는 이야기가 오히려 스페이스X 입장에서는 반전시킬 수 있는 소재가 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자, 물론 스페이스X가 이런 이야기를 흘렸다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지만, 이 공매도의 비중이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 호재성 헤드라인이 나오게 된다면 이 공매도 세력은 손실을 줄이려고 서둘러 주식을 되사는 과정에서 이 주가가 단기 급등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합병설이 나왔을 때 테슬라 주가가 잠깐 상승했던 것도 한쪽으로 쏠려있던 포지션이 이 되감는 과정에 이 주가가 상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공매도의 비중이 높다는 사실 하나가 이런 기사에 과민하게 반응할 수도 있고, 또 악재에는 패닉성 매도를 동시에 유발할 수 있는 이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테슬라 뉴스에서도 스페이스X 쪽의 변동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회사가 실제로 합쳐지든 아니든 스페이스X의 주가가 흔들릴 때마다 이 합병설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테슬라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계속해서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정말로 이 두 회사가 합병하는 게 가능한가 궁금할 수 있는데 지금부터는 그 가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 회사의 몸값부터 확인해 본다면 테슬라의 시총은 현재 1.2조 달러를 보여주고 있고 이 스페이스X의 시총은 1.42조 달러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가총액은 스페이스X가 훨씬 더 높은 상황이지만 매출과 이익 그리고 잉여 현금 흐름은 모든 지표면에서 테슬라가 훨씬 더 큰 상황인데요. 이런 역전 현상을 어떻게 볼지 현재 JP모건과 모닝스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이 JP모건은 두 회사가 합병하는데 가장 불안한 요소는 중국의 규제 승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스페이스X가 미국의 국방부와 핵심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테슬라와 합쳐진다면 중국 내 200만 명에 달하는 테슬라 차주들의 데이터와 또 공장의 노하우가 미국 국방 관련 기업의 영향권에 들어간다는 소리고 그렇기 때문에 JP모건에서는 중국에서 이런 합병을 가만히 둘 리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모닝스타에서는 이 가치 쪽에 무게를 더 두고 있는데요. 만약 두 회사가 합쳐지게 된다면 테슬라 주주들의 합병법인 지분에서 50에서 68% 사이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 봤었던 이 테슬라의 실적이 훨씬 더 좋으면서도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합병 시에는 제대로 된 가격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한마디로 JP모건은 규제 때문에 합병이 쉽지 않다라는 쪽이고 모닝스타는 만약 합병한다면 테슬라 주주가 훨씬 더 유리해야 된다라는 우호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는데 정말 규제 장벽을 해결할 수 있을지 또 이 회사의 가치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걸림돌로 작용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님들은 일론 머스크가 현재 가짜뉴스라고 말한 말을 믿어야 될지 아니면 월스트리트 저널이 말한 이 두 회사의 합병에 관련된 이야기를 믿어야 될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번 보도가 사실이냐 아니냐가 아닌 가짜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그럴듯하게 들렸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일론 머스크 본인의 신뢰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자율주행처럼 미래를 예측하는 발언에서 여러 차례 기한을 지키지 못한 전력이 있고 이런 전력이 계속 쌓이게 된다면 무언가 강하게 부인을 해도 사람들이 정말 진짜인지 아닌지 의심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주가는 이미 일론 머스크의 대답이 나오기 전 반응하기 시작했고 이 투자자들은 현재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이 힌트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테슬라의 주가는 합병의 기대감 때문에 잠깐 올랐었고요. 이 하루 전체도 상승으로 마감하게 되었는데 어쩌면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합쳐진다라는 큰 그림의 아이디어 자체를 투자자들이 여전히 매력적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해야 될 수 있고 만약 시장이 이 아이디어를 부정적으로 봤다면 관련된 기사가 나왔을 때 주가가 하락하면서 반응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뉴스를 정리하면 월스트리트 저널의 중국 사업 분리 보도는 확실히 가짜 뉴스라고 확인되고 있고 다만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정말 합병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음 주 화요일 스페이스X의 첫 분기 실적 발표에서 합병 관련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생각하고요. 과연 스페이스X의 어닝 발표에서 관련된 질문에 일론 머스크가 답을 하게 될지 매우 궁금하기 때문에 이 스페이스X의 어닝 발표를 집중해서 봐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님들은 이번 월스트리트 저널의 사태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같이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한 주 동안 정말 수고하셨고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